네, 가상자산 이슈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이죠. 암호화폐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가상자산 쪽에서는 트래블룰이라는 게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네. 많던데 트래블룰이라는 게 뭡니까? 트래블룰은 쉽게 말하면 코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금 세탁 방지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송금하면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인은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는 100만 원어치 이상 코인을 보낼 때는요. 네. 거래소에서 송수신 누가 했는지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해외 그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권고로 도입이 됐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의무화가 됐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만 원 이상 될 때는 그런 거고 100만 원 미만은 상관없고? 네, 원칙적으로는 100만 원 미만이면 상관없는데요. 네. 빗썸 같은 일부 거래소에서는 금액 상관없이 다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네. 뭐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구한테 보낼 때 안승찬이면 안승찬 이름, 안승찬이 이면우한테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걸 텐데 제가 뭐 이름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됩니까? 보낼 때는 이름을 쓰셔야 되고요. 그게 맞지 네. 않으면은 전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존에 그냥 네. 뭐 한 거래소에서 샀다가 그대로 팔기만 하게 단순하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네. 조금 이제 중급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 분들은 뭐 외국 거래소도 보냈다가 아하. 개인 지갑으로도 보냈다 그렇게 많이 거래하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영향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달라지는 게 있네요. 우리가 느끼기에도. 네, 아예 못 보내는 거래소도 지금 있고요. 그래서 좀 초반에 거래소마다 지금 저희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네. 공지사항을 좀 확인하고 전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못 보내는 거래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연동이 안 된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업비트 같은 데를 예로 들면 예. 지금 외국 거래소 쓰시는 분들이 바이낸스 같은 거 많이 쓰시는데요. 네. 여기로 보낼 수가 없는 상태고요. 아이고. 또 지금 외국 거래소가 거의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는 당분간 이런 거래소 목록을 확대한다는 계획은 내놨는데 예. 지금은 해외 거래소로 보낼 때 제약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업비트라는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라는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게 100만 원 이상은 안 되는 거고 현재는. 직접 보내실 수는 없고요. 예. 우회로는 있습니다. 개인 지갑 보통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로 한번 보냈다가 그 개인 지갑에서 다시 바이낸스로 보내시는 거는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수수료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고 좀 번거로워지시긴 하죠. 아이고, 그거 불편하겠네요. 그럼 네. 국내 거래소끼리는 괜찮습니까? 지금 국내서 거래소들끼리도 연동이 잘 안 됐습니다. 지금 4대 대형 거래소들끼리 예. 그 전송이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불가능하고요. 이게 업체들끼리 서로 자체 솔루션을 만들면서 좀 자존심 경쟁하다가 연동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예. 한 4월 말쯤에는 완벽하게 연동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트래블룰이라는 걸 하겠다고 발표했던 게 꽤 예전 일이었던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도 맞습니다.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을까요? 원인은 한두 가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특금법이라고 하는 법에 정해져 있기는 했는데 이게 당국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자체적으로 룰을 만들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된 것도 있고요. 예. 지금 업체들이 거래소들은 작년에 사업자 신고하는데 올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신경 쓸 여력도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만 많이 불편하게 됐네요. 네. 지금 사실은 그때 거래소 이제 허가를 해줄 때도 은행 실명 계좌랑 연동된 데만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제 4대 거래소라는 게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의 실명 거래를 통해서 안승찬이면 안승찬, 임현우면 임현우 이렇게 이미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데 또 추가적인 트래블 룰이라는 게 필요한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외국으로 보낼 때는 사실 외국 거래소는 지금 트래블러 시스템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곳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런 곳으로 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요. 예. 지금 국내끼리는 이렇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다고 해도 앞으로 해외 업체들과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미의 어떤 검은 자금 같은 게 네. 국내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추적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국제적인 맞습니다. 우려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국제 기구 차원에서 권고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갈 텐데 네. 아직은 초기 단계라 좀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네. 새로 시작되는 거라 초기 혼란은 좀 있을 거는 같은데 이거 좀 빨리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네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하시게. 요즘 네네. 뭐 다른 얘기 좀 하나 해보죠. 최근에 뭐 삼성, LG 같은 대기업, SK 이런 대기업들도 가상자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뛰어들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 뭐 코인 발행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고 뭘 좀 노리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예. 이제 주주총회에서 회사 정관의 사업 그 내용에 암호화 자산의 매매 중개업 이런 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예. 또 삼성도 지금 벤처 투자 회사 삼성 넥스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NFT 관련 스타트업들에 꾸준히 투자는 하고 있고요. 예. 뭐 LG나 삼성이 올 초에 CES에서 NFT를 감상할 수 있는 TV 내놓겠다 이런 계획도 밝히기는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발을 담궈보는 초기 단계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주에 그 SK에서는 조금 더 파격적인 계획을 내놨는데 네. 이 SK 플래닛이 자체 암호화폐를 개발해서 그 ICO도 하고 상장까지 좀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대기업들이 사실 이런 거에 섣불리 좀 안 나서려고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 시장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규모가 비록 작더라도 확장 가능성을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준비에 나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ICO라는 게 어떤 겁니까? SK 플래닛이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걸 발행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그 사실 뭐 지금 SK는 꼭 코인만이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 이런 사업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4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빗이라는 회사에도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체 코인을 만들어서 지금 SK가 뭐 인터넷 쇼핑몰도 있고 여러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곳에 가상자산을 좀 연결해 보겠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뭐 P2E 같은 그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메타버스 상에서 코인을 벌면 그걸 가지고 쇼핑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네, 다양하게 연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아하. 야, 이 가상자산이 관심들이 많긴 많은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회사들은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여기는 뭐 전통적으로 잘하긴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국내에서 뭐 코인 발행해서 자금 모으고 이런 건 안 했지만 예. 지금 외국에서 아주 열심히 하려고 이제 하는 모습인데요. 예. 그 네이버 계열 중에 라인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서 그 NFT를 쉽게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올해 상반기에 내놓을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 그 한국의 네이버 본사랄지 네이버 웹툰 이런 회사들이 가세해서 좀 NFT에 시너지를 내보겠다는 전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안에 네이버 계정을 이 플랫폼과 연동도 하고 뭐 결제를 할 때는 네이버 페이도 좀 쓸 수 있게 하고 이런 계획을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고요. 예.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사업만 하는 계열사 그라운드 X라는 거를 설립을 해놨는데 네. 여기서는 이미 NFT 판매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카오 웹툰을 NFT로 만들어서 뭐 100개가 순식간에 매진되는 그런 기록도 세웠다고 하는데요. 아. 지금 뭐 카카오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골목 상권 논란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글로벌로 나가서 외국에서 돈 벌어오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한 가지 핵심 축이 NFT를 포함한 블록체인이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그 블록체인 사업의 헤드쿼터를 싱가포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들이 가서 이 관련된 사업 열심히 해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나 네이버가 웹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NFT랑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는 모양이네요.
네, 최근에 국내 거래소들도 자체 NFT 사업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파트너십을 맺는 곳들이 대부분 연예기획사나 뭐 영상 제작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산업이 NFT로 연결하기가 가장 수월하기 때문에 네. 이런 웹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쪽으로 집중된 거 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대기업들이 뛰어들면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봐야 네. 될까요? 네, 그렇게 업계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아직 뭐 NFT가 거품이다 아니다 말은 많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다들 관심을 가지면서 개발을 좀 구상하는 이런 트렌드는 네. 거두를 수 없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기사를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있던데 그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비트코인을 네. 이제 법정 통화로 만든 나라라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네. 비트코인을 채권을 발행하겠다. 뭐 그랬다가 또 좀 안 된다고 했다가 그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네, 일단 채권을 왜 발행하겠다고 했는지 히스토리를 보면은요. 예. 이제 작년에 9월에 그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다음에 네. 이 대통령이 지금 1981년생인데요. 이 네. 부켈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에 엄청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도시를 개발해서 예. 가족 도시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자금 조달을 비트코인 채권이라는 거를 찍어내서 조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이번 달 중순에 한 10억 달러 규모로 채권을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지금 금융시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상태입니다. 지금 IMF를 포함해서 국제기구들이 엘살바도르의 이런 코인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가 엮이면서 어떻게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좀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채권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발행하고 비트코인을 받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뭐 굉장히 세부적인 밑그림까지는 뭐 파악은 안 됐는데요. 네. 일단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그걸로 일부를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형태로 갖고 있고 네. 이 사람들 생각에는 비트코인 가치는 분명히 오를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기서 수익이 나면 채권 산 사람한테 공유하겠다 이런 구상까지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좀 전통적인 그 채권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실험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야,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이현우 기자였습니다.